나는 아직 닌텐도 스위치가 없다. 솔직히 내 취향의 게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전 명작 창세기전 2가 나온다면 어떨까? 오늘은 창세기전 2 머신 아니 닌텐도 스위치 2에 관한 소식을 알아보겠다. 원래 프로나 W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캔슬되고 바로 2가 나온다고 한다. 근데 그게 그거 아닌가? 닌텐도 스위치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무게, 다양한 타이틀, 손쉬운 외부기기 연결성, 그리고 부족한 스펙을 갖춘 나에게는 부족한 스펙이 발목을 잡는 아쉬운 기기였다. 21년도 올레드 모델이 나오긴 했지만 성능의 업그레이드가 아닌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에 그쳐 아쉬움을 낳았다. 다들 프로 나온다고 존버타다가 허무했던 거 알고 있지? 지금 와서 스위치의 성능을 스마트폰에 빗대어 말하자면 스냅드래곤 835 정도의 성능으로 갤럭시 S8보다 약간 모자란 성능이다. GOS다 뭐다 해도 더 좋은 성능으로 게임하기는 오히려 최신 스마트폰이 강력하다는 소리다. 그래서 지금 와서 사기는 좀 아쉬운 감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존버를 해볼 만한 명분이 생겼다. 바로 닌텐도 스위치 2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 첫 번째, DLSS에 관한 소식이다. 최근 엔비디아 해킹에서 나온 DLSS 소스 코드에서 NBN과 NBN2의 참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의미를 몰랐지만 닌텐도 스위치 2에 대한 참조라는 걸 발견했다. 닌텐도에는 DLSS 2.2가 적용된다고 한다. 현재는 RTX 4000번대 시리즈에 DLSS 3가 적용되어 있지만 콘솔 개발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하다. 대신 생각보다 닌텐도 스위치 2가 빨리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 현재 닌텐도 스위치는 기본 720p 해상도에 독 연결 시 1080p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사실 이 해상도는 독 연결을 사용할 시 요즘 많은 사람들이 4K 해상도의 TV를 사용하므로 아쉬운 해상도인 건 사실이다. 성능 발전이 있게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4K 해상도를 가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DLSS를 사용하면 좀 부족한 성능이라도 손쉽게 고해상도 적용이 가능하다. DLSS가 적용되는 게임이 한정적이라 PC 유저들이 실제로 이득 보긴 힘들었지만 닌텐도 게임들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게임을 작은 게임기에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근본이 캐주얼 게임에 가까워서 가능한 얘기기도 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레이트레이싱 지원이다. 레이트레이싱은 빛을 사실적으로 표현해주는 기술인데 스위치의 성능상 지원하는 게임은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플스4 프로 등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이제 성능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 우선 닌텐도 스위치 2의 성능은 그전 세대보다 최대 6배 강력해질 것이라고 한다. 현재 닌텐도 스위치는 테그라 X1 기반의 칩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후속 모델에 들어가는 테그라 239의 성능이 엔비디아 유출자 덕분에 몇 가지 세부 사항과 실제 사양이 포착되었다. 우선 CPU는 ARM 코어텍스 878C와 A78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8코어, GPU는 기본 암페어 시리즈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ADA의 기능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레딧의 사용자 사이놈 FG가 실제로 이것이 계산한 것을 보았는데 스위치 2의 CPU는 스위치 1에 비해 최대 6배의 성능, GPU는 최대 5배의 성능이었다고 한다. 도킹 연결 시에는 최대 2.5TB 플러스의 성능으로 스위치 1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되었지만 플스5와 비교하면 4분의 1 성능으로 여전히 경쟁 상대가 최신 콘솔 유저로 타겟팅되어 있진 않다. 그전 세대인 플스4 1.84TB 플러스보다는 좋은 성능, 플스4 프로의 4.2TB 플러스보다는 모자란 성능으로 딱 플스4와 플스4 프로 사이의 성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도 플스4로도 갓 오브 워, 라구나 로크나 호라이즌 등이 돌아가는 걸 생각해보면 스위치 자체가 크게 모자란 성능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트리플 A 게임들이 나온다고 한다. 지금 처음 말이 나오고 있는 건 콜 오브 듀티이며 다른 트리플 A 게임들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단순히 성능만 바뀌는 건 아니다. 미야모토 시게루의 최근 발언은 닌텐도의 강점은 새로운 하드웨어로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이건 그전 닌텐도 기기들에서 힌트를 얻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닌텐도 스위치 1과의 호환성이다. 닌텐도 스위치 2만 달랑 나온다고 반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근 투자자 회의에서 미야모토 시게루에게 전 세대와의 호환성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데 개발 환경이 점점 표준화되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허용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쉽다고 그가 말했다. 즉 개발 환경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그리고 똑같은 엔비디아 테그라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호환성 작업 또한 훨씬 쉬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닌텐도 스위치 2의 발매 시기와 가격이다. 발매 시기 같은 경우 나온 게 없긴 하다. 하지만 2017년도 닌텐도 스위치, 2019년도 닌텐도 스위치
스위치 배터리 개선판과 라이트, 2021년 닌텐도 스위치 올레드 모델로 약 2년을 주기로 신제품이 출시해왔다는 걸 알 수 있다. 운이 좋다면 올해 닌텐도 스위치 2가 발매할 확률이 크다. 윌 U에서 닌텐도 스위치로 갈 때도 5년 걸렸던 걸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가격은 달러 기준 스위치 라이트가 199달러, 스위치 1이 299달러. 그럼 스위치 2는 399달러? 기존 제품이 그대로 판매된다면 이렇게 예측된다. 자, 어떤가? 이 정도면 솔직히 스위치 2 존버할 만하다. 나는 창세기 전 2가 나온다면 스위치 2를 구매할 생각이다. PC로 창세기 전 2 나온다면 스위치 살 생각 없.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질리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겠다. 아직 구독 안 했어? 정말 참 너무 섭섭하네요 정말.